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남들과 잘 지내려면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누가 남들하고 사이 나쁘게 지내고 싶겠어요. 다 잘 지내고 싶지. 더군다나 이제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이제 원만하게 잘 지낼까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이왕이면 인싸가 되고 싶고 인기도 많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런 집착과 마음이 크면 클수록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함께 커지게 됩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 편하게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 있는 팁은 뭘까요? 바로 이제 잘 보이려고 지나치게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관계의 힘을 빼는 거죠. 어떻게 해야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 원칙에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 흔들리겠죠. 중심을 제대로 딱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지지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자신만의 이제 원칙이에요. 절대적인 원칙은 없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특성이 다르고 그 사람이 이제 던져져 있는 어떤 환경이 너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 대기업.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직원들이. 서로에 대해 별로 상관 안 하는 기업 문화예요. 그런 이제 직장에 다니는 사람하고 사장을 포함해서 10명 있는 회사, 그것도 다 여자인데 나만 남자 직원이야. 예를 들어서. 이랬을 어떤 환경하고는 이제 똑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고려한 지금 나만의 원칙을, 내 스타일의 원칙을 만들어서 집중하려고 이제 애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녁에 직원들이 이제 막 자주 무슨 번개 있고 막 이런 거 갖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럼 내 원칙 정하는 거예요. 자, 직원들이랑 어울리는 건 한 달에 서너 번만 한다. 뭐 날마다 그렇게 막 끌려다니지 않는다. 딱 정해놓고 거절하기에 갈등하지 마셔야 돼요. 직원들한테도 알려줄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아이 픽업을 내가 이제 배우자와 교대로 하는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아이 픽업 뭐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아무데도 그러니까 뭐 저녁에 약속을 잡을 수 없다. 공표하는 거예요. 내 원칙이니까. 아니면 뭐 나는 월수금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아니면 월수금 운동하기 때문에 이제 그날은 안 된다. 원칙 세워놓고 내가 이제 딱 철벽을 쳐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오늘 따라가지 않으면 뭐 찍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갈등이나 불안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미리 다 선포해놓고 얘기해놓는 원칙이니까. 점심이 이제 혼자 먹고 싶어요. 막 점심 때까지 막 팀장님 하면서 막 하하호호 하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이제 또 이제 원칙과 일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냥요 혼자 먹을게요. 이렇게 하면 사회 부정응화처럼, 회사 부정응화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기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요. 간단하게 도시락 먹고 아니면 빵 먹고 이제 운동하겠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나 혼자 지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 개발하는 사람,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으로 보이지, 뭐 회사 부적응아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 사적인 질문을 막 받는 것도 굉장히 내가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이제 알려주세요. 저는 사적인 질문에 대답하고, 그런 걸 이렇게 이제 동료들이랑 나누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서툴다. 그런 거를 잘 못한다. 처음부터 겸손하게 얘기해 놓으면 됩니다. 퇴근 이후에 막 누군가하고 이렇게 전화통화하고 이제 내 시간을 뺏기는 걸 내가 원래 싫어해. 그러면 원칙을 정하세요. 퇴근 이후에는 누군가랑 이제 통화하지 않는다. 전자기기 끈다. 그 전자기기 끊는 어떤 원칙을 정해놓으시는 분들 굉장히 스트레스 지수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인이 나한테 전화를 했을 경우에 막 30분 동안 막 계속 전화하고, 근데 그걸 갖다 이제 그만 끊자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럼 피곤하게 휘둘리는 거죠. 왜요? 원칙이 내가 없어서 그래요. 나는 이제 퇴근 이후에 저녁 8시 이후에는 전자기기 다 끄고 전화 안 받는다. 그런 원칙이 있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켰을 때 전화가 와 있는 캐치콜로 걸리잖아요. 그러면 낮에 전화해가지고 어제 전화했었어? 나는 원래 저녁 때 전자기기 꺼놔. 내 스트레스 지수를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하면 그게 내 원칙이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칙이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원칙에는 어떤 이제 나의 페이
해야 되는, 보상해야 되는 게 꼭 들어가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원칙을 정했잖아요. 그러면 점심시간을 나 혼자 보낸다. 유익하다고 생각되면 점심시간에 같이 하하호호 하면서 같이 몰려다닌 직원들에 비해서 내가 직장 상사와 친밀감이 떨어지는 거는 감수를 해야 된다. 이게 페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팀장하고 친밀감이 너무 떨어져서 안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저녁 회식을 통해 친밀감을 회복하든지 어떤 이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뭐 면담을 요청하거나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뭐 취미 생활을 공유하거나 해서 나만의 그 내가 점심시간에 함께하지 못해서 나의 직장 상사와 친밀감이 떨어져서 일하기가 불편하다면,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 친밀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원칙을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제 좀 손해보는 부분, 그것도 하기 싫다. 근데 또 함께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제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칙을 정하고 내 원칙에 대한 유익함을 내가 갖는 대신, 희생해야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희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나에게 집중하세요. 나에게 집중하라는 건 크게 두 가지에 집중하라는 건데요. 내 감정, 내 성장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어차피 한정적인 내 에너지예요. 쓸데없는 데다가 막 남한테 소모하는 거 아깝잖아요. 나만 손해예요.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커요. 나한테 집중해서 내가 더 좋은 사람, 유능한 사람,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이제 애쓰겠어. 남한테 신경 쓸 시간이 없는 거죠. 에너지가 나한테 이제 집중돼야 되니까. 내 감정에 집중한다는 거는요, 괜찮다라는 말을 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진짜 괜찮아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괜찮지 않은데 습관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할까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내 감정에 집중하지 못해서 결국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례한 얘기를 들어도 나만 참으면 되지, 뭐 분위기를 불편하게 해. 이게 쌓이고 쌓이면 내 안에서 병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 나는 지금 기분이 상당히 우울하고 억울하고 불쾌해. 그러면 내 스스로 집중해서 그거를 알잖아요. 지금 내 기분이 이렇다라는 거를. 그러면 이제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건강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내 감정에 집중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풀어주려는 어떤 노력이 처음에는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안 해보신 분들은 이제 점점 해버릇하면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선배님이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제가 아주 굉장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차라리 하는 게 그 선배랑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속으로 끙끙거리지 말고. 놀리듯이 말하는 선배가 있어요. 주말 잘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금요일날 가면서, 그러면 넌 할 일도 없잖아. 회사 나와. 뭐 남친이 있어, 남편이 있어, 회사에 나오면 밥 주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한두 번은 이제 웃으며 넘어갔어요. 그런데 계속 내 감정에 내가 집중해 봤더니 이게 은근히 그 선배의 말에 스트레스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울컥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렇구나. 내가 집중했으니까 알 수 있으니까 알아채고 다음에 또 그렇게 말을 하면, 선배님 제가 그런 말씀 좀 한두 번은 되게 재밌었는데요, 계속 하시니까 제가 불편해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분위기 쎄해질 거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정중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미안해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미안해하고 더 이상 이제 그렇게 미안해,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어 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면 되는 거죠. 더 이상 그 사람이 그 얘기는 이제 안 하게 되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내 감정에 집중한 거에 대한 유익한 점이에요. 자, 세 번째, 거절은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이세요. 타인의 반응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곡하거나 과장하거나 막 넘겨짚고 막 소설을 쓰고 이제 이러지 말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옆팀 김대리한테 밥 먹자고 했어요. 근데 안 먹는데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밥 먹자고 그러니까 또 바빠서 안 된대요. 두 번씩이나. 그러면 나랑 밥 먹기 싫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한테 왜 삐졌지? 저 사람은 나한테 굉장히 억하심정이 있었나? 이걸 계속 곱씹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걸 지나치게 묵상하시지 말란 얘기예요. 곱씹고 또 곱씹고 나를 더 깊은 함정으로 빠뜨리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한마디 말과 태도에 내가 만만한가? 싫은가? 별별 생각을 다 하는 버릇 스탑!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한두 번에 해결되지 않아요. 계속 노력하셔야 돼요. 두 번씩이나 바쁘다고 했으면 바쁜가 보다.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바쁜가 보네. 이렇게 넘기는 버릇이 좋아요.
그럼 같이 한번 밥 먹고 싶으니까 바쁘지 않을 때 말해줘. 이렇게 쿨하게 넘기는 거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음의 습관이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훈련입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